그렇다면 우리는 시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인사이트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파생 상품으로 살펴보는 시장의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자, 관세 파고 넘어선 K 증시, 많은 분들께서 이게 좀 해결되고 나면 시장 흐름이 급속도로 좀 좋아질 것이다. 물론 일본 시장을 조금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셨을 텐데 자, 오늘 우리 시장을 본다면 오히려 잘 나가는 종목들도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또 보여지더라고요. 그랬죠.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 또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을 하거나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혼조세가 있을 때 여러분들께 매번 노화의 방주,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우리가 좋은 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오늘 구리 관련 이슈에 따라서 이 구리 ETF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시장 ETF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구리 가격, 자, 이것도 역시나 관세 협상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자, 8월부터 50%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너무너무해요. 구리 가격이 확 빠지면서 인버스 또 ETF는 완전히 또 오름세를 또 보여줬죠.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인버스에 대한 ETF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에서 인버스에 대한 그러니까 구리 가격에 대한 관세가 나오면서요. 오늘 구리 가격이 갑자기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반대로 인버스가 상승을 했는데 차트를 잠깐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시장이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이 구리 가격이 45%나 상승했습니다. 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신한 인버스 2X 구리 선물 ETN인데 이렇게 구리가 하락을 할 땐 인버스가 상승을 해주는데요. 제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구리 인버스를 사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오늘은 불확실성이 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해서 이렇게 급등을 해도 제 가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혹시나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인버스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신한 인버스 2X 구리 ETN에 1,650원을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시장이 돌아온다라고 보면 되고요. 오늘 대형주에서 빠졌던 종목들도 다시 되돌림을 줄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의 잣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상승할 때만 수익 나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도 수익 낼 수 있는 ETN이라 ETF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서 지금 보신 신한 인버스 2X 구리 ETN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2X 구리 선물 부분도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였겠죠. 제가 이어서 계속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노아의 방주나 레버리지 인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한투 인버스 2X 구리 선물 ETN이에요. 이렇게 그 시가에서 그대로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리 가격이 계속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 가격을 좀 찾고 시장도 원상복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안 하고 돌파를 이야기 안 한 이유가 12,400원을 지지를 해주겠지만 이거를 이탈하고 내려오면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 인버스 2X 구리 선물 ETN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변동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할 때 인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1,500원 제가 지지선을 구해드린 건 요 가격이 이탈돼서 인버스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반대로 레버리지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 오늘 혼조세에 있었던 이 시장이 다시 강세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 기준잣대로 삼아서 보시면 좋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리 가격이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다들 알고 계셨죠? 그러다 보니까 인버스 부분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구리 가격이 관세 이슈를 통해서 확 빠지다 보니까 인버스 상품은 40%가 넘는 급등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조금은 집중해서 주의해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ETF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ETF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을 읽어볼 수가 있거든요. 방금 인버스라는 것은 하락했을 때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코스피가 이제 움직일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인데 레버리지 상품이군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해서 지수랑 똑같이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지수를 보면 오늘 0점, 이 코스피 레버리지는요, 코덱스 레버리지죠. 코스피 관련해서 0.54%밖에 변동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리 가격이 관세 때문에 빠졌지만 이건 그냥 단기 이슈에 해당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시그널은 상승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덱스 레버리지를 잠깐 보시면 코스피의 지수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는데 현 가격대에서 옆으로 박스권의 흐름을 쭉 보여주다가 네. 오늘 정고점을 돌파했고 정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코덱스 레버리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저희는 노아의 방주 롱숏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ETF를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면요. 25,000원 가족 지킴선 보도록 하고 26,000원 돌파하면 우리 코스피는요. 추세적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할 겁니다. 자, 레버리지 상품 살펴봤다면 인버스 상품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네. 시장이 우리가 이제 아까 구리 ETN을 보여드렸잖아요. 인버스를. 지금은 우리 코스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인버스가 하락을 하는데 앞전에 우리 구리 인버스를 본 것처럼 만약에 코스피가 급락한다. 그럼 이렇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가 올라가요. 자, 제가 여러분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손절이라는 건 없을 수 없지만 통계적으로 1년 동안 저희가 상승을 하든지 하락하든지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따라서 저는 이 인버스는 좀 하락할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있으니까 레버리지가 조정주고 인버스가 상승하는 조건에 1220원을 유지를 하면 인버스, 그러니까 시장은 꺾일 가능성이 크겠죠. 1,300원 돌파하면 그때는 시장이 좀 눌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인버스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코스닥 그리고 이제 우리 코덱스 네. 그리고 이제 그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지그재그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보셔야 된다. 제가 이런 부분을 매일 공부를 해드리니까 이 오늘 공부하는 걸 생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라도 추후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ETF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코스피 지수와는 온도차가 약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다르게 움직여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종목 볼 때는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구분을 갖지 않고 야 이거 왜 내 종목 안 오르지? 내 종목이 왜 오르지 않지?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이 코스닥 지수예요. 코스닥 지수면 현 구간에서 변곡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오늘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변동성을 주고 해당되는 종목들은 급등을 하고 해당되지 않은 종목들은 급락을 해도 재정비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보시면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이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려고 한다. 따라서 저는 이 코스닥 그 150 레버리지도 저희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수 연동이기 때문에 현 구간대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줬고 코스피랑 좀 다르죠. 그리고 나서 변곡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면 8,800원 지지가 되면 지수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9,050원을 돌파하면 더 강한 모습으로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레버리지 상품 봤다면 또 인버스 상품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버스 부분도 레버리지처럼 반대로 지금은 좀 아래에서 바닥을 좀 잡는 구간이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노아의 방주 매매 기법을 통해서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대로 하락할 때는 인버스대로 해서 저희가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인버스의 이 흐름을 보면 윗꼬리를 달았어요. 윗꼬리를 달았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위에서 매도가 있다라는 그런 힘이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버스가 내려간다는 것은 뭐죠? 레버리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 관세 관련 이슈 우리 일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릴 건데 그 전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빠졌구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전에 보신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 꼭 기억하시고 종목들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인사이트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이 될 텐데요. 네. 자, 뭐 2주 뒤에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자마자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에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시겠고 우리 앵커님도 기억하시겠지만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네.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매일 아침 8시에서 10시에 너튜브에서 전태룡 검색하고 오시면 공부를 해요. 어제도 제가 남북경협주의 흐름이 뭔가 범상치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그리고 오늘 제가 왜 이 남북경협주를 먼저 말씀을 드리느냐, 때가 왔습니다. 저희 남북경협주 하면 또 전태룡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방송에서 공부를 해야 저희도 그 다음날 너튜브에서 또는 저희 함께하고 있는 패밀리분들하고 네.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오늘 가격에 대한 전략들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남북경협주가 왜 움직이고 왜 큰 테마들이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바로 오늘 상한가 안착한 JST나라는 종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저는 주얼리 종목으로 좀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최근 흐름에서 가장 강한 한 방을 또 보여줬어요. 지금 현재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이 JST나를 가지고 남북경협주에 대한 힘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 다시 눌릴 수도 있습니다.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음봉이 나올 수 있는데 테마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JST나가 왜 이렇게 남북경협주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큰 연관은 없는데 과거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었어요.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도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거라는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희박하지만 시장에서는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대장주로 부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테마주들을 볼 때 이 종목들에 대한 변화를 보고 점검을 하셔야 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남북경협주 얘기했지만 저희는 한번 수익 내고 나왔다. 그러나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은 점점 익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저는 JST나는요. 3,600원 가족 지킴선 보도록 하고 3,95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볼 것 같은데 이 테마가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꽤 변동성을 줄 겁니다. 만난다 안 만난다, 북한에서 좋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급할 거 없이 일단은 좋은 흐름 시그널들이 나왔으니까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족 지킴선 유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지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향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 자,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에 준하는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네, 아주 이게 참 지난번에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공부를 같이 했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 좋은 사람들은 왜 이제 남북경협주에 해당이 됐냐면 아시겠지만 속옷 제임스 딘이라든지 예스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속옷 라인이 입주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개성공단 남북경협주로 인해서 매번 그렇게 부각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요 투자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남북에 대한 경협, 북한과 미국에 대한 대화가 있을 때마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앞으로 만남을 가졌을 때 지금 우리 관세처럼 어떠한 이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남북경협주가 더 강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판은 읽어야 되니까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 오늘 부대장주로서 정고점을 돌파해주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더 눌려주길 바라고 눌릴 거라고도 봐요. 왜냐하면 내일 당장 만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시그널들에 대한 흐름 시장에서 너도 나도 이제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1,650원 가족 지킴선 1,900원 돌파하면 추세형 아닙니다. 급등형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체크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일신석재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본 두 종목보다는 힘의 크기로 봤을 때는 윗거리가 좀 달리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거래량이 좀 실리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종목별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남북경협주를 설명드린 이유가 전체적으로 이 시청자분들께 좀 공부를 해드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대장주와 부대장주가 있어요. 그럼 일신석재는 부대장주에 해당이 됩니다. 과거에도 그 금강산 관광 민간 시설이 있는데요. 금강산 관광 내에 민간 시설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회사예요. 그건 아난티고 일신석재는 DMZ 근처에 토지 보유설이 있으면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현재 다른 종목들보다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끼를 늘 보여주고 언젠간 대장주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저는 2,200원 가죽지킴선 2,35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부대장이지만 승진해서 대장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볼 종목은 방금 언급해 주셨던 아난티라는 종목도 네.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제가 늘 생각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신석재를 얘기하는데 머릿속에서는 아난티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최근에 북한에서 관광 이슈가 있었어요. 관광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계속 최근에 부각이 됐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앞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아난티는요. 과거에 그 금강산 관광시설에 민간으로서 시설이 그 안에 있었던 회사예요. 골프장과 숙소가 있었는데요. 최근엔 좀 좋지 않은 관계로 그 모든 시설들이 이제 철거가 됐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북경협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뉴스들을 좀 살펴보면 과거에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급등했던 이유가 지금 이제 김정은 그 위원장이 지금 현 구간대에서 이제 관광에 대한 유치 관심이 많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뜨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 흐름에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9,300원 지키면 가죽 지킴선 유지를 하고 10,0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부산산업이 되겠습니다. 철도 관련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역시도 오늘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어요. 맞습니다. 과거에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지금은 2기 행정부고 1기 행정부 때 제가 여러분께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주차트, 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냐면 과거에 35,000원이었어요. 이 가격이 35,000원이었는데 이렇게 두 달도 안 돼서 20만 5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간 것 같지만 실제로 월 차트상에서는 배열 잡아주는 것뿐만 배열만 잡아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이렇게 과거에 급등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 북한과 미국하고의 만남이 있을 때 남북러 철도 이슈가 있었어요. 또는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현실화는 없지만 그렇게 이슈화, 뉴스화가 됐을 때 그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산업은 레미콘 제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철도 관련주들로 부각이 돼서 오늘 이렇게 6%나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부산산업에 대한 흐름을 볼 때 92,000원 가족 지킴선을 보도록 하고요. 97,500원 돌파하면 급등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장주였지만 지금 다른 종목들이 급등을 한다는 거 보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요즘 테마주들이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중에서 하나만 가야겠지, 하나만 갈 수 있겠지라고 제가 그 하나만 선택을 해도 다 가는데 하나만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테마주이기 때문에 전체를 공부하시고 남북경협주에 대한 흐름들을 전체로 쭉 훑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테마주 공부하시는데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 남북경협하면 현대가가 또 빠질 수 없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종목 살펴주시죠. 네, 뭐 우리가 이제 급등주도 있지만 대형주 중에서도 이렇게 남북경협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탄력이 좀 약해요. 그렇죠. 네, 이 현대 엘리베이터는 왜 남북경협주일까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하단에 보신 바와 같이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자 현대아산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늘 남북경협 이슈가 있으면 늘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제 급등을 좋아하니까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는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천천히 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그래도 남북경협주로서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막 저는 급등주 싫어요. 전 단거리 선수 아니에요. 장거리 선수라고 하시는 분들 천천히 가는 종목들 보실 때 실적도 보고 남북경협주도 보실 분들은 현대 엘리베이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2,000원 가족 지킴선 86,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서 남북경협주를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인사이트 세 번째 주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세 관련해서 조선 빅섹터가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한미 조선협력 펀드 조성 소식도 있었는데 잘 움직이다가 갑자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죠. 맞습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그 관세 이슈에 대한 뉴스가 매일매일 바뀌었어요. 아침에는 이 기사가 나오고 아침에는 아니다 이 기사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일정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주에 만난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도 뉴스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조선업종은요, 제가 오늘 체크한 이유가 관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조선 관련해서 조성되는 펀드 금액이 1,500억 달러. 그러니까 대단히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했고, 관세 이슈 이후에서 우리가 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의 포인트에서 조선주를 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HD 현대미포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흐름도 나왔지만 차익 실현 부분에 윗꼬리가 좀 달리고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실리는 모습이 나왔죠.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방원 조정 줄 거다,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땐 당연히 조정을 줬을 때고, 네. 기술적 반등 설명드리고 그리고 다시 조선주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을 때는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윗꼬리는 정고점에 매물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3,500억, 3,000억 달러 이상의 네. 관세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1,500달러를 조선에서 하겠다. 그렇다면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아직 표면적인 뉴스를 봤지만 표면적인 안에 있는 뉴스들이 아직 우리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조선업종들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윗꼬리를 달았지만 정고점 구간에서 나오고 거래량이 나온 그런 모습이라서 만약에 전제 조건에 우리 시장이 상승한다라는 조건이 나온다면 저는 조선주들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만 가족 지킴선 21만 5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을 좀 바꾸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최근에 뭐 대형 엔진이라든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이제 조선업종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 분석은 좀 제외하고 오늘은 기술적 분석만 좀 해드려 볼게요.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가 꺾일 때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분명히 안 좋다라고 얘기했고 기술적 반등을 이야기해드렸고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종목마다 상승하는 변동성이 좀 달라요. 이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낮은 모습들, 정고점에서 올라가서 음봉을 보여준 게 아니라 중간 지점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조선업종들은 지금 시장에서 좀 더 봐야 된다. 꺾이는 거 확인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 한국조선해양은 34만 4천 원 가족 지킴선 보고 36만 5천 원 돌파하면 추세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조선주를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부하고 오늘도 한번 점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선 쪽은 다시 매기가 좀 쏠리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는 HD 현대라는 종목도 좀 살펴주시죠. HD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조선해양, 방금 봤던 HD 한국조선해양의 모 회사예요. 조선, 전자, 건설기계 전부 해당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차트나 수급적인 모습에서도 좋습니다. 뭐 급등주로 따지면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살짝 줄어드는데 주가가 밀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패턴상, 수급상, 캔들상 뭐 좋은 흐름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따라서 HD 현대도 13만 6천 원 이탈되지 않으면 한번 체크해 보시고 14만 7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 역시 원전 관련돼서 우리가 최근에 뭐 주도주로 좀 잡혀 있던 섹터들이 다시금 오늘 좀 힘을 내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이 역시도 2천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하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보면 두산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LS 일렉트릭은 제가 여러분들께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해드렸고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2천억 달러의 그 조성 펀드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관세에 대한 키워드를 봐야 돼요. 저는 자동차도 좋을 호재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성 펀드를 지금 원전이나 전기나 그리고 조선의 펀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3천억 원 중에. 그러면 이번 관세의 키워드는 이쪽에 집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막 어려워도 결국 이쪽에 돈이 몰릴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뭔가 주식 내비, 그러니까 뭔가 알려줄 수 있는 길을 알려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원전 관련 이슈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조정 구간에 좀 있다가 그래도 좀 머리를 드는 듯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앵커님, 두산은요 모회사잖아요. 지주회사인데
우리가 맨날 공부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있죠. 두산 퓨얼셀 가지고 있죠. 두산 테스나 며칠 전에 상한가 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고 주가에 대한 흐름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옆으로 횡보한다. 그리고 이제 고개를 이제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관세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 말씀드리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관세에 따라서 올라갔던 종목이 있고 빠졌던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빠진 종목들은 보지 않기로 하고 펀드 조성에서 거기에 집중되는 관세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두산이 원전이 해당이 되는데요. 따라서 모회사로서 저는 56만 원 가족 지킴선 보도록 하고 61만 원 돌파를 하면요. 이거는 추세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위기상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시장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전 관련돼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상단에서 기간 조정을 꽤 길게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2천억 달러의 그 펀드 조성으로 인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뭐 기본적 분석은 우리가 매번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한 번 올라가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짜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상승을 하면 조정이라는 게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옆으로 횡보합니다. 그건 뭐냐면 너 내려오기만 해봐라. 내가 사줄게.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 악재가 나와서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는 한 조금 더 수렴할 가능성이 크고 현 구간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신고가를 돌파하잖아요. 추세적인 상승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62,000원 가족 지킴선 67,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원전 종목은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 양음양 패턴이 좀 나와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양음양 패턴이 나왔고요. 그린 에너지, 원전, 전기. 제가 여러분께 걔 맨날 나와갖고 원전, 전기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오늘 시장 봐봐요. 오늘 시장 보면요. 얘기했던 것들만 올라요. 못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런 올라갔던 이 종목들 우리가 다 살펴봤고 이슈가 집중되는 걸 봤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얘기했던 것만 또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고점 구간 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횡보해주고 다시 양음양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 직전에 있다. 전력기기 시스템에 대한 수요 확대가 증가가 됨에 따라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또 이슈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이슈는 바로 많은 분들께서 좀 기대를 하셨던 섹터일 텐데 오늘 전혀 반대로 움직인 자동차 섹터가 되겠습니다. 관세 관련해서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되면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우리도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오늘 발표가 된 이후에는 전혀 반대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회장께서도 갔었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25%에서 15%의 관세가 있으면 이건 누가 봐도 호재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알았다. 내가 너희들 다 받아줄 테니까 너희들 미국 자동차 시장 좀 열어주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기사 내용들 보면 아직 확정적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에 대한 자동차를 개방해달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그 이제 보유율이 많은 현대기아차에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빠졌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상황은 단기 악재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기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아를 보면은 우리가 좀 강조했었던 우리가 전 캔들을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이 아니라 이거는 하락 장악형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이거는 지금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 미국 자동차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 개방하라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양봉이 나오고 여기에서 음봉이 나왔지만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면 로켓 패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사가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도장 찍는 그 2주간 어떠한 기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급적인 흐름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 펀드 조성은 결국 원전하고 조선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당분간 매기가 더 쏠릴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았던 자동차는 우리도 저도 좀 좋게 봤지만 좋지 않고 약간의 약세로 보여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제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 구간의 10만 원 가족지킴선 10만 5천 원 돌파하면 약간의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적이 좋다 보니까 네. 좋은 방향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대차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자동차 관련해서는 정말 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아는 저희가 네. 이제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전략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은 1분기의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슈로 인해서 음봉이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빠진 이슈가 그러한 이슈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내일 올라가주는 모습들 그리고 이게 아시겠지만 내일 8월에 첫 시초가가 월 캔들을 만드는 그 캔들에 대한 시초가예요. 네. 변동성이 있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아래 꼴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확인만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치고 갈 수 있는 양봉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현대모비스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대표주뿐만 아니라 오늘 뭐 전반적인 부품주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맞아요. 지금처럼 역시나 관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예요. 제가 이러면서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약할 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 정부에서 돈을 모으는 펀드를 조선하고 원전 쪽에 집중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우리가 관세를 했을 때 이 품목에 대해서 좋게 분석을 했지만 결과를 보니까 결국 이쪽에 돈들 조성을 펀드를 조성을 하고 이쪽에 돈이 모이겠다라고 하면 빠르게 판단을 하고 빠르게 유연하게 생각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길목에 인싸되는 그런 모습들을 해야 되는데 현대모비스도 부품 관련해서 오늘 아래 꼬리를 다는 그 음봉을 보여줬어요.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 현 구간대에서 윗꼬리 정말 아침엔 좋았거든요. 네. 관세 자동차 줄었다 했더니 갑자기 근데 그 기사를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아직 팩트 정리가 확인이 안 된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만약에 그 팩트가 아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그대로 치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다른 종목들보다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28만 7천 원 가족지킴선 30만 원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대응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은 뭐 우상향을 잘 하면서 상승 흐름이 좀 잘 나왔었는데 오늘 갑자기 애프터마켓에서 좀 급락이 나오는 듯한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이거는 지금 뭐 텍스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강아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때 네. 그걸로 돈을 좀 버는 기업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네. 순간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거 뭐 중국과의 문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왜 이렇게 밀린 게 될까요? 이게 하락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기사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네. 알지 못하는데 급락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오랫동안 매매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악재 음봉이 나오면요. 그 기사가 이유가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유가 없는 경우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부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은 늘 정보를 선행하기 때문이겠죠. 물론 오늘 이 하락한 배경에 대해서도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종목은 제가 한번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말고도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면 우리 채팅창에 써주세요.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에 대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요. 5,000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더 밀리면 더 안 좋은 뉴스가 같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5,000원 기술적 반등 구간을 한번 지키면서 반등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